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비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요. 자식들은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쩌겠느냐고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유죄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나 소송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사연자님의 경우 이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외도 사실을 안 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정해져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같은 상간자 소송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 지 2년 상당히 지났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안 때로부터 2년만 지난 상황이니까 3년 아니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정작 바람을 피운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라디오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제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부정행위 대상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부정행위로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부부 관계를 침해하고 이로써 사연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 사연자님의 경우 이제 돌아가신 배우자의 핸드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품이 다 자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활용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해당 증거 중에 이제 상대방이 사연자님을 언급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왔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겠죠. 네. 네, 사연자분은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상간자 소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사실 이 불법 행위를 상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네. 이런 불법 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에 관하여 상간자가 오히려 그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 소송, 그러니까 상간자가 배우자한테 우리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나 혼자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의 일정 액수를 내놔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배우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결국 공동 불법 행위 책임자 중 1인이 사망하여 네. 상간자 혼자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사연자님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면 외도한 사람이 이제 상간녀가 2명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상간녀들에 대한 소송은 같이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의뢰인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같이 네.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피고 1, 2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피고 1, 2로 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상간녀들 입장에서는 아, 나만 상간녀가 아니었네. 네.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는 이제 기분이 네. 나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실제 뭐 피고 1, 2가 같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꺼번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편이 생전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상간자분은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 상간녀 소송 진행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 비해서 위자료 액수는 좀 감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남편의 음주운전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한 30대 아내 A씨가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는 지난해 10월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운전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진술했고 그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했고 이어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실은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범인 은닉,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혁오의 러브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Don't be afraid. Yeah, I will stay. Kick out blanket, make it balloon. Hiding inside, I'll blow all of my love to your lips. Love is quite moment. Would you say if your best mate and me are drowning? I'll say my friend, 'cause you are like the monster. I ask, I love you, how much kind you love me. Just sweet are 1,000 words, and then I was sa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Don't be afraid. Yeah, I will say. Hide your little spot in my ring finger. Let's put a name on each of your every single edge. Love this quiet moment. Would you say if your best mate and me are drowning? I'll say my friend, 'cause you are like a monster. You're like me and I'm like you. What you're thinking right now is always the same as me. That's why